네 번째로요. 부모님들은 이런 새로운 환경과 만남을 통해서 자녀가 각성해서 도박 문제로부터 벗어나길 바라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요즘 군대는요,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고요.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좌 관리도 가능합니다. 예전과 달리요,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이지만 군인들이 받는 월급 수준도 많이 높아졌어요. 도박 중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군에 입대했을 때 그 군대에서 도박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과정에서요, 동료 병사나 후임병에게 돈을 빌리는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. 또 도박 중독을 치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적 위험을 가진 상태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요, 그 상대방이 되는 배우자가 피해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. 대부분은 상대방이 중독인지 모른 채 결혼하거나 알더라도 정확한 실체까지는 모른 상태에서 과거 문제였다거나 대충 해결되었다고 알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또 중독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녀가 출생했다고 상상해 보세요. 부모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몹시 불안정한 상태, 또 부모가 부부관계 갈등이 많은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양육 환경에서 이 자녀가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제가 경험한 사례를 일부 가공해서 설명을 드리면, 실제 상담하면서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. 또 그런 마음으로 실제 군대를 보내시고요, 결혼을 시켰다가 더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군입대를 시켰는데 거기서도 도박 문제가 재발되어서 동료 병사나 후임 병사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서 군 검찰에서 조사받는 사례가 꽤 있었고요. 결혼하면 정신 차릴 줄 알고 자녀의 도박빚을 모두 갚아주고 자녀의 배우자에게는 숨긴 채 결혼을 시켰습니다. 그런데 이후에 도박 문제가 재발한 거죠. 며느리에게 또 이 문제를 감춰야 되니까 며느리 몰래 이 돈을 또 갚아주고요. 이런 일이 또 수차례 발생합니다. 이렇게 숨겼는데 결국은 며느리가 또 알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. 부모님은 자녀의 결혼 생활을 유지시켜 주려고 남모르게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, 며느리는 오히려 그런 사실을 숨긴 시부모님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. 또요, 첫 손주를 봐서 너무 기뻤는데 자녀의 도박 문제가 재발을 한 겁니다. 자녀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는데요, 부모님들 심정은 또 그런 거죠. 이제 막 태어난 손주가 무슨 죄가 있나,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손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도박빚을 갚아주고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안타깝게도요,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. 군입대나 결혼, 자녀의 출생과 같은 이런 인생의 이벤트가